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 교과서 302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302페이지.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냐 할 때 등기 절차, 강론을 배우고 있어요. 강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장에는 총설이거든. 자, 1장에는 시험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요. 2장에는 뭐를 배우느냐? 등기 설비를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등기부를 배웁니다. 등기부. 여기서는 한 문제를 출제를 해요. 3장에서는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총론에서는 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세 문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론이에요. 강론인데 이 강론을 두 개로 나누면은 하나는 권리를 배우는 거라고. 이 권리를 배우는 게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를 배우는 겁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 5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5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은 강론인데 소유권과 소유권 외를 제외한 거를 배우려. 제외한 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등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작년에 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셋, 다섯, 셋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1장, 2장은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됩니다. 그럼 시험에는 3, 4, 5 여기를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시간이 부족할 때는 1장, 2장은 넘겨버리고 3, 4, 5장을 공부를 하면 돼요. 3, 4, 5장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5장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 5장을 배우러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등기 이렇게가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등기 일어났을 때, 자, 봐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있잖아요. 지금 이 권리에 관한 등기, 이거는 소유권 외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소유권과 소유권 외는 여러분들이 잠깐만 이래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작물은 두 개죠, 그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그죠? 그럼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게 부동산 표시를 배웁니다. 권리 관계. 여기서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나와요, 외가.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파트에서 주로 공시하는 거는 권리 관계거든요, 권리 관계. 그럼 시험에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와요. 이걸 시험에 낸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하나만 더 살을 붙이면 소유권과 소유권 외일이 날 때 소유권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이. 그럼 소유권 외는 용의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5문제를 냈는데 여기도 역시 소유권을 시험에 내느냐, 소유권 외를 시험에 내느냐 할 때 소유권을 시험에 냅니다. 소유권을. 그럼 작년에 기록하면 여기서 4문제,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문제밖에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를 4문제, 요 4문제, 5문제 여기서 출제를 다 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등기 일어나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배우러 가는 거예요. 얘를 배우러 가는데 우리는 지금 처음에 기초과정이거든. 이때는 낱말을 익숙을 시켜놓는 겁니다. 낱말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의 등기, 멸실등기, 변경등기, 부기등기, 가등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제가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각도로서.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지, 보존. 맞죠? 네. 그러면 갑은 새 집 짓고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입니다. 그 출생신고 한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갑은 새 집을 지었다면 이 집에 그냥 눌러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을 을에게 매매할 수 있지. 이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이전. 아니면은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전세. 그게 전세권 설정 등기. 그럼 이 용의정의가 돼야 돼요. 됐죠? 그럼 보존이라는 말은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걸 보존. 오케이? 이게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걸 보존이라. 처음이 보존이에요. 그럼 설정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붙이는 이름이 설정이에요. 소유권 외.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 외, 소유권 외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렇게가 나오거든. 여기에 붙이는 이름이 무슨 자다? 설정이 돼. 그러면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존재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권리질권 설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전은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등기를 이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등기. 그러면 소유권도 이전할 수 있지,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고,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고.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게 이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느냐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짓고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다른 각도로 하나만 다시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지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럼 보존 등기를 하면 표제부를 만들어야 돼요. 자, 표제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표제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됐거든. 그럼 여기에 표제부 건물의 표시입니다. 자, 여기에 표시 번호예요. 접수예요. 접수. 소재, 집은 건물의 번호입니다. 번호.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입니다. 내역.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기타예요. 자, 그럼 봅시다. 2020년 1월 3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목조, 기와, 단청, 주택 150제곱미터. 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제부를 만들었어요. 표제부. 그럼 갑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갑부는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수 있지. 전세를. 그럼 전세를 준다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전세를 준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을구입니다. 소유권 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순위번호예요. 그 다음에 등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접수입니다. 등기 원인입니다. 권리자 기타. 자,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2022년 2월 1일 제300호 일이 났어요. 그럼 여기에 등기 원인입니다. 2022년 1월 5일 설정 계약입니다. 계약.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전세금입니다. 3억입니다. 전세 기간입니다. 2년입니다. 전세권자 송윤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700-123-2134-567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세권 무슨 등기가 됐다? 설정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보존 등기를 했어. 설정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를 했어. 그러니까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저는 얘들은 요 하나만 지금 여기 예를 들어놨지. 이거는 안 그렸지, 아직. 요거 하나만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보존 등기를 했어. 설정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를 했어.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일치하느냐? 실체 관계와 불일치하느냐? 그럼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면, 이랬어요. 여러분들,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는 말은 등기가 바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손댈 게 없지. 맞아요? 네. 그럼 실체 관계와 불일치했다. 그럼 불일치했으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6개는 있잖아요. 실체 관계와 불일치해서 바로 잡는 등기예요. 실체 관계와 불일치해서. 일치하면 손대는 게 아니지.
그런데 출생신고가 바르게 됐다. 그럼 손댈 게 없지. 그런데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름을 잘못 적었다. 주소를 잘못 적었다. 그럼 이거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하잖아요. 그 불일치를 바로잡는 거죠. 그 법을 공부할 때 이 두 글자를 구별 못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일치는 손대는 게 아니지. 바로 되어졌으니까. 불일치하는 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 불일치하는 걸 바로잡는 게 이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답을 넣을 때, 그럼 불일치하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 불일치하느냐. 두 번째는 불일치하다면 그 불일치의 정도가 전부가 불일치하느냐, 일부가 불일치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 요리를 해볼게요. 이 두 개는 표제부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여기에 네 개는 갑구, 얼구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를 하고 제가 지울게요. 표제부를 지울게요. 자, 이리 오세요. 정리합니다. 건물의 표시죠. 건물의 표시의 상위 개념이 시작. 자,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첫째 시간에 우리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 그럼 봐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잖아요. 그럼 여기 등기부가 지리 공부됐죠? 그럼 등기부에서는 부동산 표시가 있지. 그 다음에 권리 관계가 있지. 그럼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왜? 그럼 이게 표제부다, 표제부 아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게 이 두 개다, 이 말이야. 됐죠? 네. 괜찮아요? 여기는 권리죠. 이는 갑구, 무슨구, 얼구. 그럼 갑구, 얼구가 지금 위에 거 이 네 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부동산 표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나오면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지. 맞다. 맞지.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거든. 그럼 토지 등기부 따로 있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지. 그럼 여기에 이 부동산이 있다면 이건 건물이잖아. 여기 토지가 있지. 그럼 토지 등기부는 따로 있지. 토지 등기부 여기 안 그린 거지. 건물 등기부만 그린 거지. 그럼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다, 표제부 아니다? 표제부.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있는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없지. 이 부동산이 없어졌지. 그럼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부동산이죠. 그럼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 그러면 여기 보세요. 2번에서 이렇게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렇게 나와요. 7월 1일 멸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2022년 7월 20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글자를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하고 요 밑에다가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호 용지 폐쇄 이러면 이게 멸실등기예요. 그럼 멸실등기라고 하면 글자를 멸실등기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이걸 해독을 해보면 2022년 7월 1일 날 멸실이 됐다. 그럼 집이 불탄 날은 며칠이다? 7월 1일. 그럼 1일 오세요. 이거 읽어봐요. 시작. 접수. 여러분들 접수 일자와 신청 일자는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리. 이거는 신청. 등기를 받아가는 거는 뭐다? 접수. 그럼 신청하고 접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다? 접수. 맞다. 맞지? 맞아요? 그러면 신청 일자와 접수 일자는 같아 안 같아? 날짜가 같아 이 말이에요. 그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 신청은 며칠 날 했다? 7월 20일. 그럼 불탄 날은 며칠이다? 7월. 그러니까 7월 20일 날 멸실 등기를 했다 이 뜻이에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 2번 등기하였으므로 번호 용지는 뭐 시킨다? 폐쇄. 이건 없애는 거 됩니다. 등기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저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 표제부는 시험에 안 나와요. 표제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갑골구다, 이 말, 갑골구.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를 이제 지금 잘해야 되거든. 이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를 제가 다시 할게요. 다시 지울게요. 자, 원점에서 다시 갑니다. 자, 봅니다.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요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전, 설정, 이전. 그럼 보전 등기, 설정 등기를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 불일치했을 때 바로 잡아야 되는 거라. 그 바로 잡는 등기가 이렇게 나와요.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그 다음에 멸실 등기, 변경이에요. 이건 변경은 여러 군데서 나와요. 변경은 여러 군데서 나와요. 자, 이렇게 되어졌죠? 자, 그럼 하나 그려놓고 공부해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되었거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얼구입니다. 소유권 회. 순위번호예요. 등기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에 접수입니다. 여기에 등기 원인입니다. 여기에 권리자 기타예요. 자, 써볼게요. 1. 전세권 설정 등기 2022년 7월 5일 제 500호 일어났어요. 2022년 7월 1일 설정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입니다. 5억입니다. 전세기간입니다. 2년입니다. 전세권자 송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700-123-2134-567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이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는 말은 이거 바로 적어줬어. 그럼 손댈 거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이걸 잘못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못 적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잠깐만 이러보세요. 이 6개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걸 바로잡는 것이거든. 그러면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 불일치하느냐. 이거는 등기가 불일치해요. 이거는 부동산이 불일치해요. 이해했죠? 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이거 부동산이지. 그럼 부동산자 딱 들어가면 표제보다 표제봐야 표제. 이거는 권리라는 말이 없죠. 그래, 이거는 갑골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표제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딱 구별하고, 두 번째는 불일치하다면 불일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나, 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전부가 불일치하느냐, 일부가 불일치하느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등기의 일부, 등기의 일부, 등기의 전부,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럼 여기는 부동산의 전부, 부동산의 무슨 부? 일부. 이래는. 그럼 여기서, 자, 이래 보세요. 일부, 여기는 같이. 그럼 여기는 전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같아, 다르다? 이거, 여기도 전부가 있으니까 같아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는 일부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이. 같으면 구별이 안 돼.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그럼 이거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데 그 불일치가 자, 그래서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느냐, 후발적으로 불일치. 이제 민법을 가져오면 돼. 원시적. 법학 시간에 원시라는 말은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게 경적. 후발적은 나중에 변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일단 이거부터 먼저 구별합니다. 전부 일부부터 구별합니다. 칠판을 보세요. 이게 1 이렇게 해가 여기가 한 개의 등기라는 거는 이해하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일부는 이 글자 하나하나가 일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말 요거 하나하나가 일부. 오케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전부, 전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원시적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이겁니다.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 그러면 이게 6억이 되면 전세금이 6억이라. 6억인데 등기간에 착오를 일으켜서 5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부가 잘못됐다. 전부가 잘못됐다. 일부.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중에 변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는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 말이지. 그럼 다시 할게요. 처음과 나중을 다시 할게요. 5억인데 6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전세금이 5억이 맞아.
맞는데 살다가 6억으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중에 변했다. 예스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이걸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정. 그러면 1의 뭐다? 1. 무슨 등기? 경정. 여기다 6억 이랬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전세금이 5억이 맞아. 맞는데 6억으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걸 5억에서 6억으로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나중에 변했어요? 나중. 이거는 무슨 등기? 변경. 이렇게 된다. 얼마나 쉬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말소는 전부거든. 여러분들 말소는 법학 시간에 말소는 없애는 걸 말소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부동산 표시거든, 권리거든. 자, 소유권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두 개다, 두 개 아니다? 두 개입니다. 그러면 자, 정답입니다. 부동산이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읽어보세요. 시작. 멸실. 권리가 없어질 수 있다. 이건 시작. 말소. 이런 권리가 없어지는 거는 말소. 부동산이 없어지는 거는 멸실. 맞아요? 네. 자, 그럼 저 정리합니다. 여기에 전세금을 5억으로 하고 전세기간 2년으로 해가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거든. 그러면 을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을은 2년 동안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 권리는 없어졌지. 그 권리가 없어졌다는 게 권리가 맺다? 소멸. 그럼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에서 1번 전세권 무슨 등기 말소 쫙 꺼버리는 거예요. 자, 일부를 껐어요. 전체 다 껐어요. 전체. 그럼 말소는 먹고 전부를 싹 지우는 거다 이 말. 그럼 말소는 지금부터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하는 거예요. 말소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하다. 그 사망 신고할 때는 쫙 다 지워버리는 거지. 맞다. 맞아. 자, 됐어요. 그럼 이리 오세요. 그 다음에 말소와 말소회복은 이 사촌지간이라. 그럼 답입니다. 말소를 했는데 그 말소가 또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이런 거를 공부를 해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적법. 적법은 손댄다, 안 된다? 적법은 손대는 게 아니지. 그럼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적법. 부적법이 아까 일치는 손대는 게 아니지. 불일치는 손대야지. 적법은 손대는 게 아니지. 부적법을 손댄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정리합니다. 말소를 했는데 그 말소가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가 됐다. 부적법하게 잘못 말소가 됐다는 거는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못 말소했으니까 원상으로 뭐 시켜야 된다?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입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말소했어요. 자발적 말소했어요.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답은 자발적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그럼 말소 회복 못하는 거지. 적법하게 한 건 회복을 못하는 거지. 부적법하게 했을 때만 회복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약식으로 줄여볼게요. 약식으로 줄여볼게요. 재판을 봅니다. 1번에 전세가 있어.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어. 말소. 이렇게 말소를 했다 이 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한 거예요. 그 원상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 2, 3번이 옵니다. 3번이. 그래가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자, 지금 몇 번을 잘못 말소했어요? 1번. 그러면 1번의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예요. 이해서 요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쓴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밑에 1번이 회복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 회복된다? 1번. 그럼 여기다가 몇 번? 1번. 그 요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말소 회복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말소 회복은 전부를 회복할 수도 있고 일부를 회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딱 됐어요. 자, 요거 잠깐 해놓고 갈게요. 우리 집이 2층 집이다. 그럼 등기부에 2층으로 등기되어 있겠지. 그럼 전부 다 불타버렸다. 이때는 무슨 등기한다?
멸실된. 우리 집이 2층 집입니다. 2층 집인데 그럼 등기부에 2층으로 등기되어 있겠죠. 근데 2층만 불타버린 거예요. 그럼 1층으로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이 부동산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일부를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이렇게 됐네. 자, 그럼 이제 재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잠깐만 해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읽어봐요. 시작. 경정. 이거 읽어봐요. 시작. 변경. 이거 읽어봐요. 시작. 변경. 앞으로 경정과 변경이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개만 딱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원시적 불일치냐 후발적 불일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를 또 해야 되거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보세요. 이 변경 경정 여기에 변경 같이 있습니다. 변경 경정의 종류가 4개라 4개. 4개인데 여기서는 3개만 공부를 하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좀 전에 변경 경정은 공부했다 안 했다? 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거는 뭐다? 변경. 나중에 변동 사유가 발생해서 고치는 거는 뭐다? 변경. 그러면 송윤 잔대, 송윤 아로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정. 송윤아 맞아. 개명할 수 있지. 그럼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지.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맞아요? 네. 자, 부동산 뭐가 나옵니까? 표시.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래 볼게요. 이거거든. 자,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거든.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이에요. 권리의 변경 경정이거든.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 표시가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지. 부동산, 다시. 법학 시간에 표시자가 들어가는 거는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사람의 표시라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지. 그럼 부동산의 표시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게 지적법 시간에는 토지의 표시였지. 지금 등기법이잖아요. 그럼 지적법 시간에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적법 시간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등기법 시간에는 시작. 구조, 종류. 그러니까 경계 좌표는 지적법에 나오는 거예요. 등기법에는 안 나오지. 그럼 구조와 종류는 등기법에 나오는 거지. 지적법에는 안 나오는 거지. 그런 거를 구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건 너무 쉽잖아요. 이 6개 중에 한 개가 6개 중에 한 개 이걸 해볼게요. 지목을 해볼게요. 그럼 지목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지목이 달라졌다.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그럼 이거는 얼마나 쉬워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등기 명인의 표시입니다. 칠판을 잠깐 보세요. 제가 요거는 흰 색깔로 썼지. 이는 노란 색깔로 썼지. 요 등기 명인의 표시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부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등기 명의인. 명의는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가 명의인이잖아요. 그럼 자연인은 이름이 다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자연인. 사람은 다 돼야 안 돼요? 그럼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써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니,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 이걸 법학에서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 이거는 시작.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인의 표시. 부동산 표시가 이거를 말하고 등기 명인의 표시가 이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쉽게 해봅시다. 이름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했다.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주소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이사 갔다 이러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그거 얼마나 쉬워요. 됐죠?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 알아보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자, 칠판을 봅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왜? 소유권 외에는, 소유권에는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없다? 있지. 바로 쓰겠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거 있지. 맞아요? 네. 자,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이게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이거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제한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다, 담보 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민법 시간이었다면. 그럼 등기법 시간에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꼭 한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맞다. 그럼 빌렸을 때는 반드시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빌렸을 때는 사용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지. 빌렸을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전세를 갖고 예를 들게요. 전세의 사용료가 뭡니까? 전세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전세 뭡니까? 그럼 전세금이 이거잖아요. 전세 기간이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세면 이렇게 쓰지. 그럼 자, 정답입니다. 지상권이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지료라고 써야지. 맞아요. 그럼 지역권은 뭐라고 씁니까? 지료. 그럼 여기도 지상권에도 존속 기간이 있다, 없다? 있대. 빌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3년 빌릴지 10년 빌릴지. 맞아요. 자, 그러면 임차권이죠. 임차권에는 뭘 줘야 됩니까? 그 차임을 줘야 되는 차임. 그럼 차임의 기간이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저당권이죠. 저당권에 여러분들 봅니다. 채권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채권 최고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변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런 게 전부 다 여기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지료가 있다면 지료의 지급 시기가 있지. 맞다. 맞아요? 네. 이게 한 방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드는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전세를 갖고 예를 들거든. 그럼 답은 전세를 갖고 예를 들든, 지료를 갖고 예를 들든, 차임을 갖고 예를 들든, 채권액을 갖고 예를 들든, 이자를 갖고 예를 들든, 답은 같아, 안 같아?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면 여기다 이렇게 쓰겠지. 그럼 저당이면 여기다가, 저당이면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채권액, 3억, 이자, 이할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럼 변제기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빨리 맞다고 그래요. 네. 맞아. 그러니까 답은 이거를 쓰든 답은 전부 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딱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전세금만 갖고 예를 들게요. 자, 이제 이거를 보세요. 예를 봅니다.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거는 시작. 권리의 경정. 요 있네. 변경, 무슨 등기? 경정. 다시 할게요. 전세금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권리의 경정. 지료를 잘못 적었다 시작. 권리의 경정. 전세 기간이 달라졌다 시작. 권리의 변경. 이해했어요? 네. 이해됐다 안 됐다?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걸 안 쓰는 거지. 이 제목만 말하는 거지. 이걸 안 쓰지. 시험장에 가면 이거를 쓰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원리 다 설명했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공배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책에 303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교과서에 줄을 꺼놓고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자, 이리로 와보세요. 이리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겁니다. 그게 원시적 불일치냐 후발적 불일치냐. 그럼 여기 보세요.
후발적이죠. 그러면 시작 변경. 원시적이죠. 시작 경정. 됐다 안 됐다? 됐죠. 됐죠. 그다음에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이거 읽어봐요. 시작. 부동산 표시.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자, 교과서 303페이지입니다. 교과서 303페이지예요. 됐어요? 네. 자, 줄 꺼놓고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304페이지로 갑니다. 304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304페이지로 가시면은 잠깐만 열어보세요. 먼저 대상상의 등록을 변경하고 이래 나오죠.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부동산 표시의 변동화, 등기부를 먼저 고칩니까? 대장을 먼저 고칩니까? 대장. 맞아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무슨 신청? 단독. 옆에다가 표제부라고 적었어요. 표제부. 표제부입니다. 단독 신청입니다. 몇 개월이 난다? 1개월. 이런 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답은 표제부는 무조건 1개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예외만 찾아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를 먼저 고칩니까? 대장을 먼저 고칩니까? 대장. 그럼 등기소로 갈 때는 고친 대장을 한 통 발급받아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돼.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 대장을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자 등기 촉탁일이 나오거든. 동그라미 4번에 115페이지라고 적어놔 놓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부동산 표시가 변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고치고 난 다음에 고친 내용을 대장 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요. 이게 등기 촉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잠깐 해볼게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직관. 그래가 요 밑에 행정구역 변경 이래나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입니다. 여러분들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한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 다 고쳐야 돼요. 대장 다 고쳐야 돼요.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 그러니까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지 수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기억 옆에다가 113페이지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리 와보세요. 표제부 등기 실행이거든. 여기에 줄 거세요. 주등기. 자, 줄 거 놓고 제가 공부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는 90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90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90페이지.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그러면 307페이지를 보세요. 307페이지. 자, 307페이지로 갑니다. 제목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 그럼 등기 명인의 표시가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래 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슨 신청이다? 단독 한 장을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 직권도 공부할 필요 없거든. 직권도 공부할 필요 없어요. 행정구역 있죠? 또 썼어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또 썼어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그 다음에 이거 잠깐 하나만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명인의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등기관에 뭘 내준다? 직권. 잠깐만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충분히 이해되는 거를 설명을 합니다. 지문으로 하나 띄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납니다. 1번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부산에 살고 있어요. 주소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있지.
대전에서 과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과천에서 노원구로 이사를 왔어요. 노원구에서 이제 강남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갔다면 주민등록 등초본상에서는 전입전출신고를 한다는다 하지. 그럼 등기소에 가서 주소 변경 등기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그런 거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근데 결국에는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해야 된다는 말 하나만 해볼게요. 교통법규 위반했어요. 범칙금 내라고 납부해라고 용지서가 나왔거든. 그거 안 내도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폐차할 때는 내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왕 낼 거 빨리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말은 이사를 가면 있잖아요. 주민등록 등초본상에서는 전입전출신고를 하는데 등기소에 가서 주소 변경 등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지.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주민등록 초본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등기 안 해줍니다. 주소가 다르면 등기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관은 이렇게 말하겠죠. 정답입니다.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가 다르네요 이란데.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주민등록 초본이잖아요. 주민등록 초본에는 주소 변경이 다 나와야 안 나요?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관이 주소가 틀리네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초본에 이게 다 나와야 안 나요? 그럼 등기관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소가 여러 번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변경 등기 안 했다는 게 주민등록 초본에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면 등기관이 알아서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럼 이 중간을 등기를 다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만 딱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만 하면 돼. 그럼 중간은 전부 다 생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느냐 등기관이 직권을 해주느냐 이게 뭔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거든.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오케이? 네. 직권을 하면 수수료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는. 그러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뭘 해준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답입니다. 직권인데 무슨 등기일 때만 해준다? 칠판을 봐서 무슨 등기일 때만 해준다? 소유권 이전일 때만 직권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 안 되면 직권을 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해준다 이 말. 됐어요? 아니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위로 갔어요. 자, 여기다가 줄 것어요. 항상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위로 오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의 변경. 권리의 변경할 때 여기 줄 것을 지상권의 무슨 기간? 존속기간. 전세권의 무슨 금? 전세권. 여기 무슨 율? 이자율. 여기 무슨 자? 채무자. 비담보 채권에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료다, 이자다, 전세금이다, 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위로 오세요. 이거 읽어봐요. 시작.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그럼 여기 보니까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잠깐만 1위로 보세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 자, 이거 줄 거세요.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 그럼 여기 보면 여기다가 줄 것을 승낙을 망한 경우 받으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승낙을 받지 않으면 부기등기라는 말입니까? 주등기라는 말입니까? 주등기죠. 주등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이렇죠. 여기에 승낙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 주등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한 방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보세요.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게 나와야 돼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앞으로 수많은 등기의 종류가 나오게 되거든. 그거를 5개로 딱 줄여볼게요. 5개로. 첫 번째는 등기가 나올 때마다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에 변경하면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를 말하는구나. 그거는 본인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뜻, 의죠, 그죠? 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이 나와야 돼요. 그 신청은 크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볼게요. 크게 4가지로 나누죠. 4가지로. 당사자 신청주의가 있지. 관공서 촉탁이 있지. 등기관에 직권이 있지. 법원의 뭐가 있다? 명령. 그러면 이제 여기 4개죠. 그럼 여기서 당사자 신청주의 나오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글자가 단독 신청이 있고 무슨 신청이 있다? 공동. 그러면 지금은 딱 공부할 때, 등기의 종류가 나올 때마다, 이게 단독으로 하는 건지, 공동으로 하는 건지, 촉탁으로 하는 건지, 직권으로 하는 건지, 명령으로 하는지, 이게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걸 구별 못 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첨부 정보잖아요. 서류. 그럼 서류는 있잖아요. 많아요. 많은데, 일단 4개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하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느냐 안 하냐. 하나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는 등기 원인에 대한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승낙서를 첨부하느냐 안 하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기타가 나왔어요. 여기서 기타가 나온다는 말은 그 등기에만 특별하게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 등기에만 특별하게 제출하는 서류가 있거든. 이게 딱 나와야 돼. 오케이. 아니, 이거 이해 바로바로 됩니다. 탁탁 이 공식이라고. 절차법은 공식이라. 자, 그 다음에 4번째 일하면 이제 5번째가 있거든. 5번째는 등기 실행입니다. 그럼 등기 실행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것만 공부하면 돼. 등기 실행은 주등기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4번을 비워놔놨죠. 그러니까 요 비워놔놨다는 거는 이제 등기는 이전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지. 됐죠? 그럼 끝이지. 근데 전세권자 을이 전세권을 병에게 이전할 수 뭐다? 있지. 전세금이 달라질 수도 뭐다? 있지. 그럼 이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탁 나누고 이제 공부를 딱 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뜻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잠깐만. 이거는 잠깐 놔도 이거는 쉬면 안 되거든. 이어져야 되거든.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다시 할게요.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